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미르, 이카루스라는 게임 제작사로 유명한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2000년도 2월 10일에 설립된 회사로 온라인 게임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메이드 하면 떠오르는 게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미래 전설 2, 3, 창천과 이카루스, 윈드러너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21개가 되고 주주 구성 거래 현황 및 거래량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박관호 외 특수관계 1인이 44.94%로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사주는 1.16%,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가 53.9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크래프톤과 NC소프트가 각각 0.5, 1%의 거래량을 보이는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5%나 되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권 상장 여부를 보면은 200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본사는 분당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에서 전체 영업 수익의 26.71%를, 모바일에서는 전체 영업 수익의 65.32%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와 모바일의 합이 전체의 영업 수익의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와 모바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매출 실적을 국내와 해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2기가 2021년도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21기는 2020년도, 그 다음에 20기는 2019년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국내보다는 해외의 매출 실적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추세는 실제 제21기, 즉 2020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22기, 즉 2021년도 작년에는 국내의 매출 실적이 해외를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달성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실제 위메이드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으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급여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이 변동비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나눠보면은 고정비의 성격이 변동비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정비의 성격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매출이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게임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체 게임 산업 매출액의 49.7%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도에만 봐도 그 전년도 대비 21.4%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계속해서 커지는 사업에다가 거기서 특히나 모바일 게임의 매출의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변동의 특성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게임 산업 자체는 저비용으로 장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살펴보면은 실제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도입할 것이고 실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게임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암호화폐로 대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용이성과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등 효율성을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인한 사업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에서는 대체 불가능 토큰의 도입으로 인해서 게임 내에서의 디지털 컨텐츠가 고유 번호를 부여받고, 그로 인해서 희소성을 부여받게 되어 실제 게임 아이템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게임 플레이어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으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의 5년간의 증감률을 한번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최근 5년 동안 0%, 그 기간 동안 자본은 마이너스 3%가 됐고, 부채는 4%씩 성장했으며 자산 전체로는 마이너스 4%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실제 자본금이 87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2,508억 원, 그리고 부채의 경우에는 674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를 떼어놓고 살펴봤을 때는 실제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재무 상태적으로는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16년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자본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조금 소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9%라는 엄청난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15%씩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은 60%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거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고 실제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18년도와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플러스를 전환한 점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부터 TTM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35.7%, 54.9%, 그리고 28%로 매출 채권 비중은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가 TTM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낮아지는 추세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추세가 2021년도 말 실제 사업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추세가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15%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 13.2%씩 성장했다는 것도 실제 TTM 기준이 2020년도보다 매출 채권 비율이 낮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서 유무형자산에서 실제 특별히 살펴볼 점은 없어서 이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구나. 매출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2020년도 기준 38%, 무형자산은 8.9% 정도를 갖고 가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감률로 보면은 매출액이 매년 3%씩 성장할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TTM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은 매년 15.4%씩 성장할 때 판관비는 10.2%씩 성장을 했고, 매출액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9.8%라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730억 원이나
됐던 것이 실제 TTM 기준으로는 510억 원까지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창출한 연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5년치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 실제 주당 배당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3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102.5를 빼고서는 다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는데 배당을 지급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국고채 3년이 1.85%인 것을 고려해도 실제 위메이드라는 성장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메이드라는 주식을 배당주로 갖고 가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금 배당 수익률 자체가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당 성향 자체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점은 조금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됐던 적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TTN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326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02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TM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실제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연금보다 높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또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근 5년 동안 23%씩 성장할 때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위메이드 주가가 실제 매년 79%씩 성장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도록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 70%에서 100%씩 매년 성장을 했다면 위메이드의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현재 79%씩 매년 성장했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주가 상승은 사실 이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보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2018년도에도 마이너스 423억 원, 2019년도에도 FCF가 마이너스 437억 원, 2020년도에는 그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58억 원이 됐다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5억 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 주가는 급등하는 성향을 띠는데 위메이드도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실제 잉여 현금 흐름이 315억 원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과연 지금 주가가 적당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잉여 현금 흐름이 매년 24%씩 성장할 때 주가 상승률은 79%씩 성장했다라는 점, 이거는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그 기준으로 위미드라는 기업을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한번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업 성격의 순 자산이 1조 3천억 원인데 그 돈으로 2020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3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와 18년도에도 별 다른 점이 없는데요. 실제 19년도에는 8,290억 원으로 마이너스 1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조 2천억 원으로 꽤나 높은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위메이드가 2020년도 기준으로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D사분면 끝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보금 자체는 1조 2천억 원으로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ROIC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께서는
기준에서는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 2021년도나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TTM 기준으로 살펴봐도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ROIC가 약 3.8%밖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ROE는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기업의 적정주가입니다.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본 적정주가인데요. 2022년도 예상된 ROE는 60.11%로 굉장히 높은 ROE를 갖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주가는 59,198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주당 15만 800원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혹자는 위미드라는 기업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를 반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맞다라고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점차 안정화되는 시기에 게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한 금리가 상승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굉장히 오버프라이스 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TTM 기준 ROIC는 현재 3, 4%대에 머물러 있고 수익성이 최근 플러스 전환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성이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나무랄 게 없지만 큰 관심 때문에 짧은 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위메이드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